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4월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21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주로 숙박, 음식점과 도소매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 명,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3월 19만 5천 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이런 감소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도 55만 명이나 줄어 통계 기준을 바꾼 2000년 6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과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에서 21만 2천 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이 13만 명, 도소매업이 12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나이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40대가 19만 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가 17만 2천 명, 20대가 15만 9천 명, 50대가 14만 3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는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진단검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는 더 늘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호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6일. 다음 날 이 사실이 발표됩니다. 이전 사흘 동안은 지역사회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후 엿새 만에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73명은 클럽 방문자이고 29명은 방문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확인된 용인 거주 확진자와 이태원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데도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첫 확진자 이전에 이미 이태원 일대에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드러나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뒤쪽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 게다가 확진자의 대부분이 20, 30대로 젊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보호시설의 노약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다시금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모두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처럼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늘고 있는데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연락처가 허위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화연락 대신 CCTV와 카드 내역 그리고 통신기지국 정보를 동원해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이태원 일대 클럽 5곳의 방문자는 모두 5천여 명입니다. 이 중 2,400여 명과는 직접 통화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3천여 명 중에 1,100여 명에겐 안내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아직 연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출입 명부에 남긴 번호 중 상당수는 가짜였습니다. 거의 나머지 이제 아직 전화 자체가 안 되거나 문자 수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그에 이제 분류가 이제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을 신속하게 찾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먼저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와 클럽에서 사용한 카드의 결제 정보를 활용해 방문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의 CCTV도 이미 확보됐는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은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받는 겁니다. 대상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거나 공개된 동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단검사는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번호만으로 검사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진단검사 건수는 누적 8천 건이 넘었고 다른 지역의 클럽과 관련한 검사까지 합하면 10,00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잡할 때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에 이르러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며 역머리,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합니다. 또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땐 역사의 자판기 등에서 덴탈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확진자는 전날보다 27명 늘어서 현재까지 모두 1,936명입니다. 사망자도 2명 나와서 모두 258명입니다. 특히 지금 검사 중인 사람이 전날보다 5천여 명 늘어서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닷새 전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고요. 최근 사흘 동안에는 30명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 사례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란색의 지역 감염 사례가 2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역시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은 5명이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은 22명으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경기가 9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 중에서 1명을 빼고는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추이도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추이를 살펴봤을 때 최근 사흘 연속해서 하루에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는 불과 엿새 만에 102명까지 급증했는데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클럽을 방문한 사례는 73명이었고 이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접촉이 모두 29명으로 2차 접촉에 의한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클럽 관련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봤을 때 대부분은 20, 30대였지만 60대 이상에서도 1명의 2차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젊은 층이 고령층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옮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익명 검사도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장은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 위험성을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이 사망자 수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을에 2차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제 재개 시점에 대한 미 보건당국자의 답변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조급하게 봉쇄를 풀 경우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doubt,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when you pull back on mitigation, you will see some cases appear. 이만하면 검사량이 충분하니 경제를 재개해도 된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놓고 반박하진 않았지만 사망자 수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That there may have been people who died at home who did have COVID who were not counted as COVID because they never really got to the hospital.
가을 학기 등교 계약도 머나먼 달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을에 2차 확산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며 결국 백신 개발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는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 보건당국자 4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근무자들의 잇단 확진으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안전한 경제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진단 능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사례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March 6th, the U.S. had completed just 2,000 tests, whereas South Korea had conducted more than 140,000 tests. If we want to open up our economy and schools, we have to learn the lessons of nations that have managed this well. 미국 내 확진자는 현재까지 135만여 명,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김지용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사안 조사해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갓갓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피의자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 등의 얼굴이 공개된 만큼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 A씨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모습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단 20초 만에 불길이 실내를 뒤덮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전합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찍은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한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뛰쳐나오며 119에 신고하라고 외칩니다. 휴대전화로 신고해보려 하지만 이미 바로 옆까지 번진 불길에 서둘러 대피합니다. 이어 몇 초 지나지 않아 유독가스가 퍼지기 시작하더니 천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결국 2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실내를 뒤덮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 손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겁니다. 화재 이후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서 산소 절단기와 전동 글라인더 등을 발견했습니다. 불꽃이 튈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영상 속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보면 이미 우레탄 폼 작업으로 인해 실내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접 또는 산소 절단 등 화기 작업에 점화되어 빠른 연소 확대가 되고 또 우레탄 폼 작업으로 발생된 유증기에도 점화가 되고 확대되어 상층부까지 화염과 유독성 연기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승강기 통로를 통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상당수가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네 번째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창고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면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건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동엽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물류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창고 건물과 인근 공장 건물 등 3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타고 5개 동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원 75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을 해체하면서 잔불을 정리하기까지 모두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전북 김제시 구간에서 40대 운전자가 모는 3.5톤 트럭이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트럭 운전자 마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교통사고로 서 있던 25톤 트럭을 3.5톤 트럭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소처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주차된 차량과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경찰대학에 파견 중이던 박모 경장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장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로 경찰은 박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후속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코로나19 기간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측은 사전 예약과 입장객 수 제한이라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입장객 수를 최대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장하려면 마스크 착용은 필수,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체온 측정과 개인 건강 정보 코드를 제시한 뒤 검사 구역을 무사 통과해야 하고 예약 코드와 신분증을 대조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측은 소독과 방역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전거리 확보를 강조하는 표지판과 손소독제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캐릭터들이 건물 2층에서 손을 흔들며 관람객을 반기는데요. 코로나19 기간 이들과의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이 사는 도쿄의 한 아파트 단지. 고령화율이 60%나 됩니다. 자치회 회장인 가와라다 씨는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풍경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합니다. 全くね今そういう状況じゃないですからなんかやっぱり寂しいですよね. 단지 옆에 있는 공공시설에서는 1년 내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고립감은 깊어갑니다. 남편과 사별로 혼자 사는 87살의 갱꼬 할머니. カラオケコーヒーいただくところがあるので今何にもないです。長い人生で本当にこんな寂しいことないです。 노인들은 코로나로 장보기도 힘들고 외출도 못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식사량까지 줄면서 체력까지 떨어져 갈수록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독일에선 술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우려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출 감소를 우려했던 한 와인 판매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용 주류 판매가 늘면서 다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Unter der Woche hat sich das verändert, weil man jetzt halt nicht morgens früh raus muss, sondern am nächsten Tag quasi immer Wochenende ist. Und dann, also man trinkt jetzt halt jeden Tag mal so ein bisschen. Also, ja, schon. Wir trinken jeden Abend eine Flasche Wein, mein Mann und ich zusammen. Und das ist jeden Abend. Das war nicht jeden Abend. Aber jetzt, wenn wir schön zu Hause sind.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시고 있지만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이미 서유럽 최고 수준. 술을 마시는 장소만 기존엔 음식점에서 이제는 안방으로 바뀌었을 뿐 이 순위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도 거의 중단된 상태라 재중독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볍게 한 잔 즐기던 것이 자칫 중독이 될 수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유명 관광 명소인 아르데시 협곡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석회석 협곡으로 높이 300m가 넘는 절벽들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뒤 거의 2달간 인적이 끊겼던 이곳엔 새와 개구리 울음소리, 강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Ces 2 mois, encore une fois, ces quelques mois de confinement, nous ont montré une autre réserve des gorges d'Ardèche qu'on ne connaissait pas. 그는 이동 제한령 덕에 오히려 자연과 더욱 친밀해질 기회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En fait, l'homme étant confiné dans sa maison, il va libérer un vaste secteur de nature qu'il occupait auparavant. 최근 프랑스 정부가 이동 제한령의 점진적 해제를 발표했지만 협곡 관계자들은 당분간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공개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지역 선관위에서 분실됐던 투표용지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민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4.15 총선 낙선 이후 투표 조작을 줄곧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그제는 이게 바로 투표 조작의 증거라며 투표용지 6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올 수 없는데 이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 6장은 사전 투표날 인쇄된 것이 아니고 총선 당일 남았다가 이후 분실된 투표용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투표용지 6장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남은 투표용지는 봉인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누군가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 측에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한편 검찰에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거듭 투표 조작설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을 노리는 죄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이 물컵과 마스크를 서로 돌려 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LA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도소 공용 휴식 공간에 재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벽으로 다가간 한 재소자가 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마시더니 마시던 컵을 다른 재소자에게 건넵니다. 발열 검사를 앞두고 체온을 올리겠다며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겁니다. They're also use that styrofoam cup, and they're going to share the styrofoam cup. Same process they did with the water bottle, but now they're also sniffing out of a common mask. 다른 재소자는 주머니에서 꺼낸 마스크에 기침을 한 뒤 옆 사람에게 건넵니다. 마스크를 건네받은 재소자는 코를 비비더니 마스크를 또 옆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 이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30명이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됐습니다. It's sad to think that someone deliberately tried to expose themselves to COVID-19. As a result of this behavior, from this particular module, 21 inmate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within a week of these videos being taken. 하지만 감염된 재소자들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교도소 안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고의로 감염 행위를 한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동료 재소자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준 만큼 이들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 석방을 노려 고의로 코로나19에 노출했지만 옥살이만 더 길어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화가루가 태안반도 염전에서는 명품 소금을 만드는 반가운 손님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장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반도의 드넓은 염전.
곳곳에 노란 가루가 떨어져 쌓여 있습니다.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입니다. 밀대로 연판을 밀면 이 송화가루가 소금과 섞여 연한 노란빛을 띠는데 바로 그 귀하신 몸인 송화소금입니다. 여기에는 삼면이 전부 다 소나무 숲이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소금이 많이 날립니다. 송화가. 그래서 이 송화가 날린 소금은 맛도 좋고 산림의 90%가 소나무인 태안은 송화소금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송화소금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이맘때쯤 한 열흘 동안 채취가 가능한데 햇빛이 좋아야 하고 바람에 불어야 하는 날씨 제약 조건 때문에 생산하기가 어려워 귀한 소금입니다. 적은 생산량에 희소성이 높아 명품 소금으로 대우를 받는데 올해는 수확 시기에 비가 많이 와 생산량이 30% 줄었습니다. 일반 소금보다 서너 배 비싸지만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맛은 물론 효능도 뛰어나 인기입니다. 송화가루 소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온화한 맛과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이 피클이나 총각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도심에서는 골칫거리인 봄의 불청객 송화가루가 염전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싹 다 거치면서 쾌청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기온도 오르고 있어 한낮에 서울이 2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봄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와 전라도 서해안,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풍으로 위험한 지역은 강원 영동 지방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초속 10에서 16m의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동해안 쪽에 위치한 양양과 포항, 울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썰렁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대구, 포항 26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